영어 유치원 보내면 영어 다 잘하게 될까요? 강남 학습식 영유 보내보니 만족하셨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 잠시 뒤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직 초등교사, 현직 아나운서이자 아이 둘맘 자연TV 이자연입니다. 오늘은 영어 유치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소위 말해서 영어 유치원은 바른 정확한 단어는 아니고요. 유아들을 위한 영어 학원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어 유치원이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오늘 이 방송 영상에서는 편안하게 그냥 이해를 그냥 편하게 하기 위해서 영어 유치원 영유라는 표현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3세, 4세, 5세가 되면 기관을 선택함에 있어서 어머님들, 아버님들께서 고민이 많으십니다. 어린이집을 보내야 할지 아니면 일반 유치원을 이제 5세가 되면 일반 유치원으로 또 선택을 해야 할지 아니면 소위 말하는 영어 유치원에 좀 돈을 지불하더라도 보내야 할지 이런 것들 고민 너무 많으시죠. 그리고 또 어린이집 들어가기는 대기가 왜 이렇게 많아요? 힘들죠. 일반 유치원도 또 산 넘어 산입니다. 추첨을 해야 되고 추첨에서 떨어지면 또 못 가잖아요. 그런 선택도 해야 되고 또 영어 유치원을 좀 보내볼까 하면 영어 유치원 또 스타일이 왜 이렇게 많아요? 뭐 학습식도 있고 놀이식도 있고 어떤 스타일의 영어 유치원이 우리 아이에게 적합할지 정말 아이들과 관련된 고민, 특히나 또 아이들이 오랜 시간을 보내게 되는 그 기관을 선택함에 있어서 정말 많은 고민을 하실 겁니다. 좀 제 얘기를 편안하게 해드릴까 해요. 그리고 오늘 영상에 담는 내용들은 개인적인 저의 아이 둘을 강남에서 영어 유치원을 보내본 엄마로서 개인적인 의견을 여러분께 말씀드린다는 점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이 둘을 모두 학습식 영어 유치원을 보냈습니다. 흔히들 뭐 놀이식, 학습식 이렇게 편하게 그냥 구분 지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둘 다 학습식 영어 유치원을 보냈고요. 첫째 아이는 6세 때부터 2년차, 그러니까 6세, 7세를 다녔고 둘째 아이는 5세 때부터 5, 6, 7세 3년, 그러니까 3년차 학습식 영어 유치원을 졸업을 했는데요. 영어 유치원을 선택한 이유는 굉장히 심플했습니다. 영어 유치원을 제가 그때는 워킹맘이었기 때문에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영어 교육을 좀 어렸을 때부터 언어에 노출을 시켜주고 언어는 어렸을 때부터 하면 뭐 발음이나 이런 받아들이는 습득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다를 것 같아서 영어 유치원을 좀 보내볼까? 그리고 내가 워킹맘이니까 아이들을 좀 전담 마크 하면서 엄마표 영어를 할 시간적인 절대적인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좀 기관의 도움을 받아보자. 이게 첫 번째 이유였고요. 그리고 쭉 이렇게 기관을 선택함에 있어서 주변에 그런 어머님들이 어떤 선택을 하셨는지를 막 이제 알아봤어요. 뭐 맘카페도 들어가 보고 주변 어머님들께도 좀 여쭤보고 이렇게 살펴보니까 정말 각양각색이더라고요. 뭐 어떤 정말 적극적으로 교육에 관심이 많으신 어머님들은 3세 때부터 영어 유치원을 소위 말하는 그 학습식 영어 유치원을 보내고 5세 때가 되면 또 그 영어 유치원에서 연계가 되는 굉장히 레벨이 높은 그런 시험을 봐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영어 유치원으로 보내서 정말 많이 시키시는 분들도 계셨고 그냥 놀이식 영어 유치원 보내시는 분들도 계셨고 그냥 놀이학교를 보내시는 분들도 계셨고 일반 유치원 선택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고 그냥 어린이집을 7세까지 보내시는 분들도 계셨고 다 달랐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저는 딱 중간 정도를 선택하고 싶었는데 그게 딱 6세부터 한 2년 정도 영어 유치원을 보내보면서 노출하는 게 딱 중간 정도의 어떤 교육열이겠다 이렇게 되게 심플하게 생각을 했고요.
둘째는 그냥 첫째가 가니까 엄마가 편하게 셔틀을 한꺼번에 태워서 한꺼번에 받자. 나는 워킹맘이니까 이런 생각으로 둘째도 5세부터 그냥 형을 따라서 같은 유치원에 보내게 된 게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깊게 생각은 안 했어요, 사실. 그리고 뭐 더 조금 생각을 하자면 좀 어렸을 때 빨리 노출시키고 싶은 욕심이 좀 있긴 있었고, 그리고 이제 학교 가기 전에,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좀 앉아서 이렇게 어떤 활동들을 하는 거에 익숙해지고 교실 환경에 조금 익숙해지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도 있는 마음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자, 강남에서 학습식 영유를 2년, 3년 보낸 그 결과는 만족할까요? 자,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한 아이는 굉장히 뭐 가성비랄지 어떤 그 효과랄지 이런 것으로 표현을 했을 때 굉장히 좋았고요. 한 아이는 그것에는 조금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두 아이가 너무 달랐어요. 같은 가정 환경에 같은 부모의 그런 교육관, 교육 가치관, 그리고 같은 학습식 영어 유치원을 보냈는데 결론은 둘이 너무 달랐어요. 그래서 한 아이는 그 유치원을 다니다가 더 너무 이렇게 향상이 많이 되는 게 보여서 진짜 들어가기 어렵다는 레벨이 되게 높은 영어 유치원을 시험을 봤는데 정말 붙어서 그 어려운 레벨의 유치원을 근데 즐겁게, 재미있게 영어가 확확 늘면서 다녀서 졸업을 했고요. 한 아이는 그 가성비를 따지면 참 미안하긴 하지만 그 영어 유치원이 그렇게 싸진 않잖아요. 근데 그 보낸 만큼 그만큼의 효과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마다 정말 다르다라는 게 저의 결론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느낀 건 정말 영어 유치원을 선택할 때 부모님들께서 아이를 정말 잘 관찰을 하셔야 돼요. 이 아이가 언어적으로 센스가 있고 쓰는 거 좋아하고 이렇게 라이딩 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관심도가 굉장히 높고 호기심이 많아 보인다. 그리고 막 말하는 것도 되게 좋아한다. 이러면 영어 유치원을 보냈을 때 그만큼 되게 포텐셜이 터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크고요. 아, 그래 보이지 않는데 그냥 엄마 욕심으로 그냥 한번 보내보자 했을 때는 조금 기대만큼은 그 효과를 보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선택을 하실 때 그냥 영어 유치원이 좋나요 안 좋나요가 아니라 모든 기관에서는 다 나름의 연구를 거쳐서 좋은 커리큘럼을 제공하려고 하고 좋은 환경을 제공하려고 하겠죠. 그리고 그런 어떤 원을 선택할지는 부모님의 그런 뭐 계속 알아보시고 개인의 취향에 맞는 원을 선택하시는 게 맞지만 아이를 보낼까요 말까요에 있어서는 정말 세심하게 아이를 부모님이 관찰하셔서 아이에 맞는 선택을 하시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학습식 영유, 놀이식 영유 중에는 그렇다면 어떤 영어 유치원을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라는 또 고민을 하실 텐데요. 그것 또한 아이를 보내면서 괜히 엄마 욕심에 그래 그냥 어떻든 학습식 그런 환경에 우리 아이를 넣는다면 얘는 그냥 따라가겠지 할 거야. 앉아서 막 쓰고 읽고 이런 거 잘할 수 있을 거야. 아이를 잘 보세요. 이 아이는 그냥 즐겁게 만지면서 체험하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익히는 게 맞는 아이가 있고요. 학습식에서도 굉장히 그걸 잘 받아들이면서 열심히 잘 할 수 있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엄마 욕심으로 그냥 학습식에 넣는 거 결코 그렇게 큰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영어 유치원을 보내는 목적이 영어의 그런 학습적인 면에서 굉장히 좀 최대치를 바란다. 영어의 능력의 향상을 바란다. 그렇다면 놀이식과 학습식 중에서 뭘 선택해야 할까요?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유경험자로서 그렇다면 학습식을 선택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성향, 성격, 언어적인 센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면밀하게 좀 검토해 보시고 고민을 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어 유치원의 원비도 아마 궁금하실 것 같아서 평균적인 원비를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제가 볼 때는 100만 원부터 200만 원 사이인 것 같고요. 평균을 따지자면 그렇다면 한 150만 원 정도가 되겠죠. 지역마다 다르고 원마다 다르기 때문에 딱 얼마입니다 라고 딱 할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평균 한 150 정도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그
교재비, 셔틀비, 원복비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되는 원도 있고 별도로 또 결제를 해야 되는 원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원마다 달라서 좀 그거까지도 세심하게 체크를 해보시고 원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원비를 내가 몇 년 동안 꾸준하게 아이들을 위해서 서포트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이 경제적인 그런 가정 경제에 대해서 이제 부부가 잘 상의를 하시고 결정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영어 유치원을 그래도 보냈을 때 뭐 가성비, 얼마큼의 효과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다 각설하고 인풋, 아웃풋 뭐 이런 거 다 빼고 그렇다면 그래도 영어 유치원에 장점이 있지 않을까요?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 네, 장점은 확실히 있습니다. 저희 아이 중에서 이제 한 명은 굉장히 큰 효과를 받고 한 아이는 약간 그 인풋 아웃풋으로 따졌을 때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두 아이 모두 가졌던 장점은요, 느꼈던 장점은 뭐 리딩, 라이팅 뭐 이런 것들 학습적인 면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었지만 그런 뭐 원어민, 그러니까 그런 환경에 대해서 익숙해지고 영어라는 그 언어 자체에 대해서는 거부감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말하고 듣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많이 익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영어의 뭐 유창성이나 이런 뭐 단어의 어휘의 고급스러움 이런 것들을 떠나서 그냥 쉬운 단어, 쉬운 말이라도 영어로 그냥 쉽게 표현하고 쉽게 말하고 그리고 웬만한 것들은 들었을 때 그게 거부감이 없게 그런 것까지는 가지고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영상물을 보여주더라도 영어로 볼까 하면 거기에 거부감이 없고 또 그냥 저희는 이제 아이가 둘이니까 둘이서 놀다가도 그냥 툭툭 놀이 영어는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냥 둘이 영어로 굉장히 심플하지만 툭툭 그냥 자연스럽게 말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장점입니다. 자연스럽게 노출시키고 그것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었던 것은 저는 영어 유치원의 장점이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어 유치원을 보내느냐 안 보내느냐는 여러 가지들 이 복합적인 것들을 잘 따져보셔야 됩니다. 꼭 보내는 게 좋고 안 보내는 게 좋고 이런 거 아니고요. 그리고 뭐 아이가 영어에 너무 관심이 많아서 와, 조금 더 전문적으로 키워주고 싶다. 보내시는 거 너무 좋습니다. 아니야, 나는 그냥 신나게 놀다가 초등학교 때부터 차근차근 해나갈 거야. 너무 좋죠. 엄마표로 한번 해봐야지. 요즘에 유튜브, 뭐 교재, CD 너무 좋은 게 많아요.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조금만 관심 가지셔도 엄마표 하실 수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나의 교육관, 아이의 성향, 아이의 그런 뭐 언어에 대한 느낌, 그리고 경제적인 상황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좀 다 따져보시고 거기에 있어서 아이가 포텐셜이 터질 수 있도록 그리고 엄마도 행복하고 아이도 행복할 수 있도록 선택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그거는 부모님이 제일 잘 아시거든요. 아빠가 제일 잘 알고 엄마가 제일 잘 압니다. 우리 아이 세심하게 관찰하셔서 어떤 선택이 우리 아이에게 그 포텐셜을 가장 크게 터뜨릴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잘 선택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